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벤치마크 설정하는 것까지 내용을 봤고요. 이제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나서 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 보고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 했었네요. 자, 그 관리라는 거 실은 뭐냐면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는, 즉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만 해서는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편하죠. 직관적인 용어거든요. 리밸런싱이라니까 다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다시 잡아준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업그레이딩은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한 차원 더 올려주는 개념이에요. 이 용어가 가진 뉘앙스는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꽤나 까다로운 부분들이에요. 먼저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자, 균형을 잡아준다. 우리가 뭐 시소를 타는 것도 아니고 저울에 추가 달린 것도 아니고 밸런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시장을 추종하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는데 상승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큰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벨타가 1보다 작은 애들은 우리가 베타가 1보다 큰 애들에 비해서 좋지 않은 성과를 냈겠죠. 그런데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또는 상승이 어느 정도 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렇죠.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에 대한 비중을 약간 낮춰주고 베타가 1보다 큰 애들에 대한 비중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의 수익을 충분히 얻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럼 지금 우리가 원래 있던 밸런스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은 무조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이제부터는 하락 시그널들이 계속 들어와요.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왔을 때 이 흐트러졌었던 균형들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또는 떨어졌던 애를 올려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올라갔던 애들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런 개념이 바로 리밸런싱의 핵심이에요. 보통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때요, 주식으로만 구축을 하는 건 그냥 주식 투자예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뭐 주식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건 아닌데, 포트폴리오 구축을 할 때 주식으로도 구축을 하겠지만, 당연히 현금, 유동성 자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채권 같은 자산들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산들이 다 고르게 있다고 했을 때, 이 현금 자산들이 주식에 투여됐다가 빠져나왔다가 요걸로도 우리가 밸런스 조절하기는 좋다는 거예요. 상승장이 오면 현금성 자산을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고 하락장이 오면 주식시장에 있었던 돈들을 조금 출금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수월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정액분할 투자법을 제가 권유해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분할 투자법에서는요, 리밸런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매 기간 똑같은 수준의 돈을 투자하면 자동 리밸런싱이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현금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죠.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현금 투입을 적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요. 주식이 적게 사지니까. 대신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과는 상승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리밸런싱은 어려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업그레이딩이에요. 내가 포트폴리오 잘 구축하고 있다가 도대체 업그레이드를 하라니 이건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실은 업그레이딩은요, 앞서서 이제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그 영상을 조금 들으셔야지 이 업그레이딩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이해가 수월해요. 자격증은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나는 쉬운 내용 위주로만 들을 거야 이러셨던 분들은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업그레이딩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죠. 기존에 있었던 주식, 기존에 내 포트폴리오에 투입된 자산보다 더 좋은 자산, 더 좋은 주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더 좋고 더 좋은 주식은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좋다라는 관점, 효율적이다라는 관점은 뭐랑 뭘로만 평가하겠다? 그렇죠. 수익과 위험으로만 평가하겠다. 기억나시죠? 언제나 위험이 동일할 때, 그러니까 똑같이 5%의 위험을 갖는데 수익이 하나는 10%고 하나는 7%면 10%짜리가 좋은 거죠. 감당하는 위험은 동일한데 수익을 더 높게 주니까. 반대로 둘 다 10%라는 수익률은 동일하지만 하나는 위험이 7%고 하나는 위험이 3%면
3%짜리가 좋은 거예요. 왜?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런 애들이 더 좋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업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건 그렇죠. 기존의 내 포트폴리오에 있던 애랑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주에 투자를 했는데 이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많겠죠. 뭐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뭐 태양열, 풍력 이런 에너지들 다양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배터리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리튬이냐 2차 전지냐 뭐냐 이렇게 종목들이 되게 나눠질 수 있고. 근데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에너지 주식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배터리가 개발되어지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 능력이라던가 그 회사의 주가 추이가 얘보다 훨씬 더 좋아요. 위험은 좀 낮은데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갈아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주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업그레이딩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그 내재, 이제 매출액 증가치라든가 성장 능력을 비교했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요, 기본적 분석은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기본적 분석은요, 되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들어가기보다는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들 간의 관계를 갖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A라는 기업이 매출액이 잘 나와서 주가 성장 추이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아무튼 간에 그 주가 성장 추이가 좋아지면 거품을 낄 수밖에 없어요. 거품이 왜 껴요? 사람들이 쏠리니까. 좋다고 소문나니까.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니까. 그럼 거품은 더 껴요. 원래 갖고 있던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수익률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매출액 추이만 보고 잘못 들어갔다가 하락장에 접어들거나 거품이 빵 하고 터지는 순간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런 기본적 분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지, 기본적 분석을 중점으로 주식에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상투를 잡거나 너무 빨리 달리는 말에 안장 없이 올라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요, 안정적으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창출되어졌을 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애와 유사한 성질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거나 더 위험을 낮추거나 이랬을 경우에 교체해 주는 게 바로 업그레이딩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업그레이딩이라는 개념은 우리 CAPM, 여기 이제 자격증 할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베타를 바탕으로 CAPM으로 자산의 수익률을 추정해내는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그럼 베타 대비해서 이 자산이 갖고 있는 수익률들이 훨씬 더 높은 초과 수익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위험 대비. 그런 주식들 위주로 계속 편입을 해가면서 업그레이딩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이제 세팅 다 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두면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아닌 거고,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밸런싱, 리밸런싱 해주고 상대적으로 좋은 주식이 있는지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때문에 자산 집단이나 자산군을 만들어서 자산들을 잘 묶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이거 하는 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렇게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신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증권사에 가면은 레버 카운트라든가 자산관리 계정들에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고 있어요.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되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드시 알고 하라고요. 알아야지 문제가 됐을 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됐나요? 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